자, 이제 또 우리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사이언스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 4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4도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대표적인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요 세 과목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과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고, 문과 가는 학생들한테도 내가 어떤 과목을 과학 과목 한 과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23.9%, 2021년도에는 38.1%. 야, 극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너무 올라갔으니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지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과 학생들의 경우 하이어 레벨 바이오 선택하는 학생들이 유리했겠죠. 그렇다면 다른 과목들은 어땠을까요? 우선은 바이오 스탠다드 레벨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저희나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2020년도에는 20.7%, 2021년도에는 27.9%, 거의 한 7% 이상 올라갔죠. 웬걸? 앞에서 계속 이걸 보다 보니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평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큰 혜택을 보지 못했겠죠. 문과 학생들이. 그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했어. 내가 좀 수혜를 본 것 같아. 근데 내가 바이오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소스에 그럼 평균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케미스트리 하이어 레벨 아주 극적이죠. 28.5%에서 49.9%까지 올라갔어요. 야,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보통 의대, 약대, 사이언스 지원하는 친구들이 케미스트리 하이어 레벨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즉 문과 학생들이 선생님 저 비즈니스 가는데 전 진짜 케미스트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이어 레벨로 케미스트 선택할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씨, 진짜 이런 생각이에요. 야, 네가 왜 문과 가는데 그 어려운 케미스트리를 하이어 레벨을 선택하냐. 그래서 문과 학생은 거의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과 학생들이 선택한 거라면 그냥 똔똔이죠, 그들한테는. 근데 바이오 선택한 친구보다는 케미스트리 하이어 레벨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유리했을 수는 있었겠죠. 자, 이제 케미스트리 스탠다드 레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도 2020년도에는 18.8에서 2021년도에 38.4까지 올라갔어요. 와, 많이 올랐죠. 그럼 문과 학생들 중에서 간혹 스탠다드 레벨로 케미스트리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수혜를 받은 과목이 됐겠죠. 자, 그럼 다른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 하이어 레벨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는 33.1, 2021년도에는 48.4입니다. 야, 근데 처음이에요. 즉 2021년도 거 그래프를 보시면 7점이 24.7, 6점이 23.7이라는 거예요. 즉 6점 비율보다 7점 비율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당시 하이어 레벨로 피직스 선택한 친구들은 어쨌든 고득점 맞았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었겠죠. 야,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과 학생들 중에서 하이어 레벨로 피직스를 선택한 친구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왜냐, 대리쌤 뭐라 하거든요. 이씨 하면서. 부모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10학년이 9학년이다. 아이가 나는 그냥 문과 갔는데 난 피직스 너무 좋아해서 하이어 레벨 하려면 우시 하세요. 아셨죠? 선택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요. 공부할 양이. 스탠다드 레벨 선택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스탠다드 레벨 보시면 피직스인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19.5%인데 2021년은 33.8이죠. 케미스트리에 비해서 약간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블 스코어 가깝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스탠다드 레벨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바이오 선택한 친구들이 가장 불리했겠죠, 작년에. 이렇게 조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 6개 과목의 평균인데 보시면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즉 바이오 하는 학생이 좀 손해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이득을 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저가 항상 그래요. IB 디플로마 조합 중에 가장 힘든 조합은 매스 AA, 피직스, 케미스트리를 하이어 레벨을 선택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다른 과목들도 힘들지만 저가 체감할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혜를 받겠죠. 케미스트리 하이어 레벨 올라갔죠. 피직스 올라갔잖아요.
야, 그러면 또 누가 머리가 아파? 입학사정관들이 머리가 아프겠죠. 아니, 나는 공과대학에 들어간 놈 뽑아야 되는데, 아, 나는 약대 들어간 애 뽑아야 되는데, 이놈의 케미스트리 피직스 점수 이렇게 높아서 어떡하냐고. 이해되시죠? 그거는 뭐 그들이 머리 아파야죠. 저가 머리 아플 건 아니죠. 대신에 저가 머리 아픈 거는 과연 2022년도 지금 막 시험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운드를 정할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룹 5를 진행할게요. 저희가 보면 그룹 6가 또 있겠죠. 그룹 6는 아트 쪽인데 사실상 국내 학생들 아트를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사회 과목 2과목 한다든지 과학 과목 2과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제외했습니다. 지금 매스가 마지막인데 매스는 또 희한한 게 작년 첫 시험이에요. 매스 AA, 매스 AI로 바뀐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단순히 크게 비교할 게 없어서 2019년도, 2020년도 매스 하이어 레벨, 매스 스탠다드 레벨 분리했습니다.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작년 이전에 어떻게 나눴냐면 퍼더 매스 하이어 레벨, 매스 하이어 레벨, 매스 스탠다드 레벨, 매스 스타디 스탠다드 레벨 이렇게 4과목 나눠져 있다가 작년서부터 매스 AA, 매스 AI로 분화됐다 보시면 돼요. 즉 이과 가는 학생이라 하면 당연히 매스 AA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문과 가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매스 AI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일단 매스 AA를 작년도에는 그냥 매스 하이어 레벨로 제가 그냥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2020년도에는 34%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50.8%로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참석한 수학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이익 보거나 누가 손해 보거나 그건 큰 의미가 없겠죠. 즉 이과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매스 AA를 하이어 레벨을 두고 신작을 했는데 같았다라는 거 조건은 왜? 다른 수학 과목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표에 보시는 건 매스 AA 스탠다드 레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스 SL이랑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전년도에는 28.5였는데 작년도에는 40.9% 올랐죠. 그래도 이거는 똔똔이죠. 왜?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매스 AA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스 AI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수가 한국 학생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과목을 한번 2021년도 기준을 비교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매스 AA를 선택했던 매스 AI 하이어 레벨까지 선택한 친구를 한다면 그냥 이 정도는 비슷하다 보셔도 돼요. 매스 AI 스탠다드 레벨만 비율이 좀 낮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최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스 AI를 최소한 하이어 레벨로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NUS 내가 싱가포르 국립대 NUS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과목을 봤더니 매스 AI 하이어 레벨 또는 매스 AA 스탠다드 레벨까지는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9학년이든 8학년, 10학년 부모님이라 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한국 학생이라 그냥 수학은 곧 잘해요. 그러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매스 AA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정말 잘해요. 이과 가는 학생들이라 한다면 매스 AA를 하이어 레벨 둘 거고 그냥 그렇다면 그냥 스탠다드 레벨 하시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학생들이 난 때려잡아도 싫어. 난 때려잡아도 못해 하면 매스 AI를 선택을 하되 되도록이면 하이어 레벨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리쌤 자료인데 보세요. 저희 항상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15년도를 보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득점이라면 40 이상을 말합니다. 도합해도 7.4%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자료에서는 좀 안 보이는데 2014년, 13년 자료에는 이게 거의 6%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6%, 5%까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봤죠? 8.9%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봤더니 10.9% 올랐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오르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입학사정관이 힘들겠죠? 2018년도에 봤더니 9.78로 떨어졌습니다. 옳거니 이제 떨어뜨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래프만 나왔고 몇 명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옳거니 떨어졌구나. 눈대중을 봤더니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5% 오케이 이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취소를 되면서
보통이 9.41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이점을 좀 밸런스 맞췄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봤더니 보세요. 20.53이에요. 10명이 시험을 봤는데 2명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고득점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아시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들이 40점 기준으로 많이 가요. 근데 이건 뭐야? 40점 20%나 올랐더니 많이들 대학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특히 국내 수시 전형이나 3특을 오는 학생이나 싱가포르 국립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나 홍콩대, 일본 대학 아주 헷갈렸죠. 거의 영국 대학은 조금 덜해요.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호주, 뉴질랜드까지 완전히 지금 난리 난 겁니다. 그러면 이 변별력에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이거예요.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학사정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뭐야? 고득점자가 20.53%야? 그럼 누굴 뽑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그래, 우리가 인터내셔널 어플리컨트가 IB 학생만 있나? SAT, AP를 가져온 아이도 있을 거고 인터내셔널 A레벨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른 과정 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 변별력이 흔들리고 있으니 살짝 그쪽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뽑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작년에 NUS에서 보면 NUS,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US는 대표적이에요. IB 디플로마 가장 선호합니다. 공정한 게임이니까. 근데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학생을 10명 중에 8명을 IB 디플로마 학생을 뽑았다 한다면 작년에는 저가 느끼기에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를 IB 디플로마 뽑고 한 3명에서 4명 사이를 SAT, AP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AT는 AP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IB가 물론 많이 들어갔겠죠. 전년도 대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쭉 저희가 IB 통계 자료를 가지고 대립쌤 시각으로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키 맞춤을 했다, 어느 과목 쉬었다, 어렵다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요 사진 보이시죠? 이게 죄송합니다. 저 사진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문제는 현재 11학년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내년에 IB 디플로마 시험을 보거나 내후년에 보는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죠? 국내에 계신 분들은 02587-4831로 전화 주시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아이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상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아니면 저희 회사를 믿고 진학 컨설팅을 계약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제공한 내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가자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드리려고요. 오늘 빌트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저 생각에는 이 2022년도 올해 시험 본게 자료가 7월에 나옵니다. 7월에 나오는데 제가 빠르게 해서 오늘 같은 자료를 또 3년치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요. 또 하나 키포인트, 중간중간에 여러분 궁금하신 바운더리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IBO 본부에서는 차근차근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직원들이 뭐라 해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